보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거 보고 이거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게 앞에 내용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되고 있어? 네. 확실히 도움이 잘 돼? 네. 잘 봐도 선생님 얼마 전에 맞다 이거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지. 얼마 전에 선생님 원래 영상 촬영을 하면 지금 선생님이 현이한테 링크 주소 준 데 있지? 거기다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종강되고 나잖아? 그러면 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따로 해. 전체 공개로 해서 싹 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 네. 제목 명이랑 다 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 네. 거기에 리플이 하나가 달렸어. 네? 얼마 전에 수학 원 수업 영상에 리플이 하나 달렸어. 댓글이 하나 달린 거야. 댓글을 뭐라고 써줬는지 알아? 존댓말로 수업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린 거야. 그리고 이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리플. 그 댓글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존댓말로 하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 수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참견이야 라고 해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막 엄청나게 들더라고. 그래서 존댓말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나? 저요? 저는 존댓말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수업하면서 존댓말 잘 안 하잖아. 아닌데요? 하니? 네. 아, 그래? 그럼 뭐야 도대체 그 영상은.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댓말을 하고 있었단 얘긴데. 몰라. 어쨌든 오늘은 나머지 정리 할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출발을 할 겁니다. 자, 미리 예고하지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석상 분류되어 있는 수학상 과정 안에서라면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야. 어려운 난이도를 따지면 두 번째거든.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 파트에 대한 활용이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정석 수학상에는 원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걸로 난이도가 올라왔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면은 실제로 나머지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잖아? 그건 되게 쉬워. 근데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을 내가 현이한테 이렇게 수업이 다 끝나고 물어보는 거야. 설명해봐. 나머지 정리 이런 거예요 라고 현이가 막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하잖아?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다 쳤을 때 1번 문제는 그냥 풀어. 2번 문제 맞나 싶으면서 풀어. 3번 문제 딱 오는 순간 뭐지 이게 싶어. 그래서 그 3번 문제, 다시 말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훈련을 조금 해줘야 돼. 실제로 논리가 어렵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연습이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들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서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 단원에 대한 난이도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는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그냥 나는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눗셈을 우리가 원래 직접적으로 해야 나머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그냥 찾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공식, 정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누구와 함께 연결이 될 거냐 하면은 일부러 미리 써놓을 거예요. 무조건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검산식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항등식과 검산식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나머지 정리라는 이 단원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무엇이냐?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산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하나의 다항식 fx라는 식이 존재를 할 겁니다. 얘를 지금부터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몫이 등장을 하겠죠. 그 몫을 지금부터 QX. 그리고 나머지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겠죠. 그 나머지를 RX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식에 이름을 붙여보면 나눗셈 할 때 내가 얘기해 줬거든. 이 식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이거요? 나눠지는. 그렇지. 나눠지는 식. 그리고 요 식을 GX는요? 나누는 식. 그렇죠. 나누는 식.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QX는 우리가 몫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RX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를 쳐줘야지. 얘는 뭐다? 나머지.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게 됐을 때, 자, 나눴어. 맞죠? 그러면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로 조금 크다. 그렇지. 대박. 멋있다. 보통은 다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편이 좀 남다른데. 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나누는 식이라는 녀석의 차수가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나눗셈 식을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만을 찾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랑 뭐가 콜라보레이션 됐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식을 뭐 할 거냐? 검산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검산식으로 만들어 보면 fx라는 다항식은 뭐라고 쓰게 되죠? gx에다가 곱하기 qx 그리고 플러스 rx의 형태로 적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적었을 때 나는 일단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나눗셈을 이제 하게 되면 얘는 분명히 주어져 있겠죠. 네. 원래 무슨 식인가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뭘로 나눌지도 정해져 있겠죠. 네. 근데 얘는 안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얘를 찾으라고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 정해져 있는 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냥 저거 없애는. 그렇지. 즉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몫이라는 부분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즉 몫 따위 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내 맘대로 삭제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내 맘대로 없애버리면 등식이 깨질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다시. 내가 얘를 내 맘대로 꼴보기 싫다고 치워버려, 빼버려. 네. 그러면 여기 보는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등식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얘를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합법적이라는 방법이 바로 0을 곱하는 겁니다. 0을 곱해요? 네. 네. 여기도 0 곱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랑 곱해진 애가 누구죠? GX.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gx를 뭐 하면 돼요? 0을 그렇죠. 얘를 0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즉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이 결국 뭐냐면 나누는 식 있죠. 일단 이렇게 쓰자. 검산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검산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검산식의 모양은 등호가 포함되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임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항등식이 돼버릴 거란 얘기예요. 확인되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검산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몫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 합법적으로 몫을 없애자. 그 방법이 바로 0을 곱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기 보는 식은 x에 관한 식이잖아요. 네.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냥 그 식을 미지수가 가지고 있는 식이야가 돼버리면 안 되고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게 되는 항등식이면 내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위에서 보니까 마침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법 기억납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치 대입법. 그래서 숫자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단 전개라고 기억하긴 했는데 그 비교법. 개수 비교법. 그렇지, 비교하는 거. 정확한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세 번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이는 이 2번만 내가 일부러 초록색으로 써놨거든?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자,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숫자를 마구잡이로 대입해 나갈 거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2번과 3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될 건데 편하게 숫자 막 1 같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은 0이 되면서 계산이 쉬워져. 그럼 당연히 대입해야 되겠지. 근데 막 x값을 찾아봤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막 이런 게 나와. 네. 그런 걸 대입할 수 있겠어? 사실은 할 수는 있어.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겠다? 끔찍하다는 거지. 확인되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0으로 만드는 x값들 중에서 누구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쉬운 숫자가 나왔어. 계산하기에 좋은 숫자가 나왔어. 나한테 편한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대입하면 되겠죠. 어려운 숫자가 나오면 대입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정리를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나머지 정리를 풀이하는 방법을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반 수업할 때는 2가지 방법만 얘기를 합니다. 외우러 가려고 그랬지. 왜냐면 3번째 방법은 고차 방정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어차피 얘기를 하게 될 거라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이 1번과 2번 풀이법만 얘기를 해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 좀 보자고요. 현이가 다 받아들이면 3번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법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되냐면요. 식의 모양 자체를, 형태를 선생님이 미리 정해주거든요. 정해주고서 시키거든요. 자, 어떻게 시키게 되냐면 풀이법 자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내가 구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보다 개수가 작거나 같을 때, 요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미지수의 개수가, 이것도 맞춤법 논란이 있겠지? 개수가 대입할 숫자의 개수와 비교했을 때 더 작거나 같을 때. 네,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누는 식이 2차 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되죠?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네. 1차식이다. 그렇죠. 그럼 우린 나머지를, 얘가 2차식이라면 여기에, 그렇죠, 이런 형태로 적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나머지를 찾으니까 미지수가 2개죠. 네. 그러면 이 2차식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2개 이상. 그럼 2차식에 식의 값을 0으로 만들으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의 해는 최대 2개죠. 그러니까 2차식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그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을 바꿔서 이번엔 나누는 식이 3차식이에요. 나머지는 몇 차? 2차식이요. 그렇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 3개. 3개.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3개. 해가 3개겠죠. 3개를 다 찾을 수 있으면 대입하시면 되겠죠. 오, 네. 확인됩니까? 그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구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있죠? 네. 나머지에서 발견이 되는 미지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할 숫자의 개수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몇 개를 찾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을 얘를 네. 지금부터 우리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요. 네. 그때 나머지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말이 나왔을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나눈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현이가 문제를 봐도 책을 봐도 나누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일단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검산식 만들어 놓고 출발해. 그럼 검산식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을 아예 인수분해가 되면 해버립시다. 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몫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아예 쓰고 갑시다. a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적어 놓고 검산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대입할 숫자 2개. 찾아야 될 미지수 2개. 서로 같으니 대입하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얼마 대입합니까? 1이요. 그렇죠.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이 계산이 되겠죠? 4로요. 우변은 a 플러스 b만 남겠죠. 네. 자, 두 번째 x에다 뭐 대입합니까? 2 대입하겠죠? 그럼 좌변 계산합시다. 얼마예요? 플러스 2 정답. 오, 산수 빨라. 너무 좋아. 우변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린 이 두 식을 뭐 할 수 있겠어요? L이요. 정답. 빠르게 갑시다. a는요? a요. 여기서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b는요? 0.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rx가 뭐가 되는 걸 알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나누는 식이 3차고 나머지가 2차 이하로 나와요. 식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3개. 그럼 3개 갖고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3개 혹시 연립하는 방법 배웠나? 3개. 응. 그냥 되는데요? 그냥 돼? 그럼 나 따로 안 해도 돼? 3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일단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냥. 네, 여기서 그냥 대입했다 치고 한번 생각해 보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5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플러스 3c가 뭐 7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b에다가 플러스 c를 계산한 게 뭐 1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이럴 때 2가 일단 2. 지금 머릿속 숫자 대입하고 있는 거 아니지? b가 2예요. b가 갑자기 2야? 네. 아래 거랑 아, 여기랑 여기?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갈 수 없지. 그건 내가 너무 억울하지.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응. 해도 돼요? 그냥 말로만 해. 이거 말로만 설명하고 가자. 지금 산수 시간 시간 아니니까. 아래 거를 C로 정의. 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 근데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가 써먹는 시점은 주로 언제 가져가냐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더 적을 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을 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요? 지금은 미지수가 3개지. 네. 식도 3개지. 근데 미지수가 3개고 식이 이 마지막 거 없이 2개만 나와. 이렇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겨. 물론 정확한 값을 찾기는 힘들지만. 근데 지금처럼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을 풀이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단 말이죠. 연립방정식이라는 녀석을 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 어떤 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 어떤 원리요? 뭘 하기 위해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요? 뭘 하기 위해요? 가감법을 하면 어떻게 돼? 가깝고요? 빼주거나 더해줘서 빼주거나 더해줘서 결국엔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게 목적이죠. 대입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치환해서 대입하는 게 목적이죠.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가감법, 대입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다 말장난이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미지수의 개수를 어떻게든 줄여서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거잖아. 한 문자, 뭐 C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를 하면 C만 남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식에서는 이렇게 3개가 연립될 때 혹은 4개가 연립될 때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냥 3개의 식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자를 하나 고르는 거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B요. 그러면 B만 없애면 돼. 그럼 이거 2개 바로 연립하면 B가 없어지지. 네. 빼면. 그 다음 다시 이렇게 2개 연립해서 B를 없애버리지. 네. 뭐 이렇게 2개 해도 되지만 이렇게 2개 해도 상관없겠지? 편한 대로. 그러면 분명히 연립하게 되면 무언가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또 무언가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A와 C에 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 그럼 다시 우리 뭐 하면 돼? 2개? 정답. 재연립해서 한 문자 남기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를 구했어. C를 구할 수 있겠지? 아무데나 또 대입하면 B를 찾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즉 무조건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될 거잖아. 이쪽에서 연립을 하게. 그럼 여기다 써줘야지. 연립을 하지. 그러면 이 연립이라는 녀석의 목적은 결국에 무엇이냐? 미지수의 소거를 시키는 게 연립의 목적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미지수의 위치가 분모로 내려가고 막 난리 발광을 쳐도 어차피 난 소거시킬 거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고요. 예제 문제를 쓸 공간이 없으니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까? 네. 자, 똑같은 거야. 이거와 이제 계속하는 거야. 이번에는 예제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내가 뭔지 모를 다항식 fx를 뭔지 몰라요? fx를요 어떻게 했냐면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입니다. 확인됐어요? 네. 자, 다시 똑같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이번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입니다. 확인됐어요? 네. 이때 fx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찾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잠시만요. 일단 나누려잖아. 검사식? 그렇지. 그럼 맨 위에 거부터 검사식 쓰면 fx가 x-1에다가 몫인 qx 더하기 4가 되겠죠. 네. 자, 또 나누려네? 네. 두 번째 검산식 fx는 x 플러스 1에다가 qx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Q1. 그렇지. q1x도 되지만 q-x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또 나누려네? 또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번엔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다가 q의 더블 프라임 x 플러스 나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거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또 봐. 찾아야 될 미지수 두 개지? 인수분해 되지? 대입할 숫자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네? 네. 그쵸. 대입하자. F에 1이 A 플러스 B죠. 네. 아, 이쪽 아직 보지 마. 여기서만 일단. 그 다음에 다시 F에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B죠. 네. 아, A 플러스 B란다.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러면 얘랑 얘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 이게 방금 현이가 눈치챘지? 찾을 수 있지? 마이너스 1이랑 1 넣어서 F1이 얼마예요? 4.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정답. 그러면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또 우리 뭐 할 거야? 연립.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아예 나머지 찾고 가려고? 네? 찾으려고? 뭐고요? 잠시만요 하길래. 그러니까 천천히 봐. 천천히 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내가 한 거라고는 문제를 써놨어. 나누라는 얘기가 보이더라고. 네. 검산식 만든 거밖에 없어.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식쪽을 봤더니 찾아야 될 미지수가 나머지 쪽에 두 개가 보이더라. 그래서 나누는 식쪽을 봤더니 인수분해하고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개가 되더라. 맞죠?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된대. 네. 그럼 얘네 둘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잘 봤더니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식에서 찾는 게 가능하더라. 네. 그쵸? 그래서 찾아서 썼어. 연립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2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한 바는 그냥 구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랑 대입할 숫자의 개수가 비교가 됐을 때 구해야 될,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같거나 더 많으면 그냥 대입해라.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한 풀이법은, 첫 번째 형태에 대한 풀이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바로 대입해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입에 연립해라. 확인됐나요? 그 방법을 지금 두 개의 문제의 형태로 살펴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믿어도 돼요? 아니 그 아까 그 좀 왜 그랬냐면 뭔가 착각했어요. 뭔가 저기 뭔가 저번에 조리점프 한 거랑 좀 비슷하게 해서 조리점 했을 때랑? 네. 저거 생각해보니까 저게 끝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시계 모양만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요. 두 번째 형태는 애초에 내가 부등식 만들어 놨죠. 그대로 가져갑시다. 구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이번엔 더 많은 거예요. 대입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보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봐. 찾아야 될 미지수가 두 개였지. 네. 그러면 내가 식도 두 개를 만들면 연립이 가능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네. 그러면 식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 한 개. 한 개.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 얼마? 몇 A 플러스 B가 얼마?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 네. 이렇게 돼버리면 정확하게 A랑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아니요. 없지. 즉 다시 말하면 그런 형태,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돼. 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머지를 찾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그 새로운 방법이 겁나 어렵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 나는 쓰는 건 참 편해. 세 글자만 쓰면 되거든. 식을 변환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한다라고 얘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리 및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쓰는 건 참 편해. 근데 이걸 이제 방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이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써줄게. 하나씩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줄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영상 켜놓고 모자르는 부분들 계속 보면서 체크.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예제로 보여줄게요. 자, 그럼 한 문제는 그냥 내가 만들고 한 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걸로. 그럼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 좀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예제입니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게 가봅시다. fx라는 하나의 식을요. 지금부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다시 fx라는 하나의 다항식을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번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된다. 이거 하면 좀 그렇다. 2x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x를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확인?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rx를 쓸 필요 있을까? 뭐라고 쓰면 좋을까? ax 제곱 bx 플러스 c로 적으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나눈다는 얘기가 3번이 나왔으니까 검산식도 3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맨 위에 거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fx는 x-1에다가 qx 곱하고요.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검산식은 이제는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 그냥 1 대입하면 3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얘를 축약하자. f의 1이 3이라고 하고 요거 그냥 빼버립시다. 쓰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뭘 자꾸 쓰냐.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듭시다.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 더하기 2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번엔 0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인수분해가 혹시 되나요? 유리수 단위에서는 안 됩니다. 즉 근해 공식 써서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찾아서 대입하잖아. 저거 웃긴 숫자가 나와요. 허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런 거 찾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냥 써놓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보고 찾으라고 시키는 식은 얘죠. 얘는 fx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에다가 q-x를 곱해야 되지? 근데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써놓기 좀 아쉬워. 저 인수분해 되거든.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우리 공식이었죠? 이렇게 되고 그냥 q-x 정도로 적어놓고 플러스 나머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는 거예요.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린 결국에 요식만 해석해내면 되는 건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한 개밖에 없어. 그치? 1밖에 못 찾았잖아. 여기서 못 찾았으니까. 여기가 곧 0이니까. 그럼 1만 대입해서는 A, B, C를 다 찾는 건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뭐라고? 식을 정리하고 변환해야 된다 그랬지? 식을 정리할 거야, 이 식을.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식을요, 일단 해석하자.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지. 여기가 나누는 식이지. 여기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항등식이 위에 하나가 있지. 위에 있는 식을 보면 나누어지는 식 둘이 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식 목 나머지 맞죠? 그럼 밑에서는 나누는 식이 요거 두 개였지. 위에서는 나누는 식이 요거지. 마침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난 밑에 있는 식을 변환하는 거야. 얘로 나누는 모양으로 식의 형태를 바꾸자. 지금은 얘네 두 개 곱한 걸로 나눈 거지. fx를 곱한 걸로 나눴잖아. 얘를 나누는 걸로 한다고요? 몫이 쪼나랑 바뀌시네요. 그럼 이제 몫이 뭔가로 다른 걸로 바뀌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형태가 되게 얘로 나누는 모양이 되게 변환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변환해보자. 그럼 나누는 식이 당연히 앞에 튀어나와야 되잖아. 자, 나누는 식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튀어나왔어. 여기다 곱하기 구분하기 위해서 몫은 남아있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그냥 x-1에다가 q-x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 그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근데 저기 그때요? 그렇지. 이렇게 딱 써놓고 놨더니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나머지가 2차인 건 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누구로?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요? 응. 네. 얘를 네.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몫은? 1차씩. 아니 이거 조리째 뽑으면서 내가 그 난리를 쳤는데 이거를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얘를 네. 이걸로 나눌 거야. 네. 그러면 몫이 얼마냐고? 몫이요? 다항식에 나눴으면 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최고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숫자부터 무조건 소거시킬 거라 그랬지. ax 제곱 소거시켜야 되지. 여기다 뭘 곱해야 소거가 돼? 그래, 그러니까 몫이 a지. 소거되고 나면 1차가 남으니까 못 나누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 자리에 누가 추가로 들어와야 돼? a가 들어와야 되지. 네. 그리고 뒤쪽에 원래는 계산해서 써야 돼. 그치? 직접 나눗셈해서 써야 되잖아. 일단 보류.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얘를 변환했어.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EX 마이너스 3. 앞서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일단 이걸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만 먼저 이해가 돼? 그럼 됐어.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거에 70%온 거야 지금. 이거 됐으면. 자, 이제부터 잘 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fx라는 다항식이 이제 이렇게 써지게 된 거지. 맞죠? 여기 아직 모르지만 귀찮아서 안 쓴 거야. 난 알고 있지만 안 쓴 거야. 이렇게 항상 최면을 걸어. 난 알고 있지만 안 쓴 거야. 자, 이때 얘가 맨 위에 나와 있는 이거랑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완전히 같은. 정답. 왜냐면 같은 fx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랑 여기가 똑같지.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qx가 요거겠지. 곱해지는 애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마지막에 있는 요 나머지가 뭐겠어? 내가 귀찮아서 안 쓴 요거겠지. 왜? 둘이 같은 식이라 그랬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겠지. 잠시만요. 왜? 2 플러스 A가 3? 어디? 너 지금 이거 나누고 있는 거야, 진짜? 아니요. 그러면 뭐? 일단은 쪽이랑 똑같잖아요. Q가. 이 QX랑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거라. 일단은 1을 대입하면은 A가 쪽에 1을 대입하면 A가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세 번째 얘기하거든? 앞서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일단 여기부터 채우라고. 여기랑 똑같은 것까지 확인했지? 네.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안 찾은 얘가 2x-3이야. 확인됐죠? 그러면 난 이제 이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아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나머지는 결국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a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하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확인됩니까? 네. 왜? 이게 지금 뭐 만든 거야? 검산식 만든 거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미지수가 3개였던 게 하나. 하나로 줄었잖아.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 하나 찾아놨었잖아. 네. 이제 대입하면 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변환하는 거야. 식을 정리해서 위에 거랑 같은 모양으로 변환하는 거야. 알겠어요? 대입하자. x에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 사라지죠. a만 남죠. 네. 그러면 우리는 3a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f1 3 그럼 따라서 a가 뭐예요?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rx를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4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검산식의 형태로 그대로 적어도 돼요. 네. 근데 기왕이면 전개해서 동양끼리 계산까지 끝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3분의 4 x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10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야. 어때? 뭔가 신기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요. 아까 제가 뭘 이상한 상상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궁금해요. 어떤 상상? 나도 같이 알자. 3A 5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네요.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거야? 1? 그거랑 저거랑 같다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해서? 여기 이것도 항등식이니까 1 해가지고 이 식 전체에다 1 대입한 거랑 이 식에다 1 대입한 거랑 저기 몫에 1 대입하면은 A가 되잖아요. 여기 그게 저기 여기를 해서 저기 3이니까 1 대입하면 같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식의 형태, 가이드를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난 지금부터 변형할 거야. 그래서 변형을 다 하고 나면 여기서 그냥 요거 어차피 1 대입하면 사라집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나머지 계산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변형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식 변형 다 해놓고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나머지 rx가 그냥 편의상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그냥 플러스 c라고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누는 식을 gx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rx라는 녀석을 식 변형을 다 하고 났을 때 저기서처럼 a에다가 gx를 곱하고 이제 뒤에로 플러스 무언가가 나오는 형태, 이런 꼴의 형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오게 되는 애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지겠죠? 네, 이런 식의 꼴로
나머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로 이거 식변형 다 해놓고 선생님 그래서요 나머지가 결국 뭔데요? 그러다 결국 이 A 값을 나머지로 적는 인간들이 간혹가다 등장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게 될 것이다. 재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책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해보자. 그래야 또 연습하면서 집에 와서 또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보면 좋을까? 여기 있네요. 64쪽에. 64쪽에 기본 문제 4-5번이 있고 유제 4-8번이 있거든요. 뭘로 해볼까? 원하는 걸로. 유제로 해볼까? 그래. 그럼 자, 유제 4-8번을 한번 적어보자. 이쪽 거 그냥 지우고 할게요. 이쪽은 그냥 남겨두고. 자. 우리 정석에 나와 있는 유제 4-8번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에는 적지 않고 바로 검산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8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사실. 그렇지. 하나 찾았어.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검산식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다가 몫인 qx를 곱하고요. 여기에 더하기 3x 플러스 1. 뭔가 달라졌죠?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퀘스천은 fx를요. x 플러스 1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곱한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일단 1단계 나머지 rx를요. 일단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자고요. 바로 이렇게 2차식이 이하로니까 2차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식을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얘로 나누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천천히 fx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1과 q-x를 곱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여기를 손봐야 되겠지? 얘를 이걸로 나누죠? 그럼 몫이 얼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우고 여기다 중괄호를 하나 싹 해주고 플러스 a 해놓고 뒤로 플러스 뭐가 나온다? 정답. 그러면 이렇게까지 딱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를 찾아주고 가. 항상 바로 넘어가지 말고 rx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찾아주세요. 뭐죠? gx니까 여기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단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대입해야죠. 자,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잘 생각해봐. 네? 다시 생각해봐. 아니구나. 얼마죠? 뭐요? 그렇죠. 그래서 5a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요. 정답. 이게 8입니다. 그러면 a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맞아요? 아니요. 얼마예요? 2요. 그렇지. 이렇게 정신을 한 번씩 빼놔야 돼.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rx는 2만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저게 쭉 해보자. 그럼 2x제곱. 그 다음에 몇 x죠? X요. 정답. 그 다음요? 7이요. 오, 산소 이렇게 빨라졌어? 이렇게요. 정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이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놓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형태지 스탠다드한 모양이야. 기본적인 모양이야. 이제 얘가 어렵게 바뀝니다. 다음번 시험에서 확인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왜? 안 배우는 거 이렇게 좀. 응? 뭐? 다음번 시험에서 안 배운 거라니. 이 논리로 문제 푸는 거와 똑같아. 똑같은 문제 나올 거야. 그거는 다음번 시험에서 확인하는 걸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풀이 방법 확인했죠. 여기까지 어때요? 기억 다 할 수 있겠어? 문제 없어? 그럼 세 번째 거 하지 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교는 이미 다 끝났죠. 완전히 새로운 형태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값이 나와요. fx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결국 함수값 나오는 거지. 즉 여러 개의 함수값이 주어질 때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주어지게 될 때. 네. 즉 누구로 나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누가 누구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에서처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8이고 fx를 뭐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생뚱맞게 이렇게 주는 거죠. f의 1이 2입니다. f의 2가 4입니다. f의 3은 6입니다. 이때 F4는 얼마일까? 이런 거죠. 하나는 더 주죠. fx를 3차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뭐. 네. 딱 요거야 끝. 3차식이라는 정보를 주고 요거를 풀어내게 만듭니다. 하나 더 줄까? 알았어. 그럼 하나 더 줄게. 위에 써야 되는데 원래 f의 0은 좋다. 1이다. 0? 1? 1?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f의 0은 그냥 0입니다. 0이요? 이렇게. 네. 그랬을 때 f4 찾는 거예요. 그냥 다 대입해서. 어떻게 대입할 건데? 3차식이니까. 3차식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럼 해보자. 좋은 의견이야. 선생님이 되게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제거든. 자, 만들었어. 1 대입할 거야. 여기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3차식 만들었어.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어이씨 여기서부터 빡센데? 이렇게 0 대입하면 0, 0, 0이니까 D가 그냥 0이네. 그럼 D 하나 빠지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연립해야 되는데? 식을 만들고 끝이 아니야. 4 대입해야 돼. 4를 세제곱할 건데? 어씨. 그지?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직접 연립을 하겠다 하면은 사실은 방금 전은 되게 심플한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되게 복잡해지지. 그러면 실제로 작정하고 되면은 못 푸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막 엄청난 계산이 따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이 세 번째 방법을 내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이 얘기 했었죠. 고차 방정식에서 또 나올 거라고. 이거 그냥 방정식의 아니요. 작성이라는 부분과 같이 맞물립니다. 작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3 때 우리 2차 방정식 만들기 이런 거 해봤잖아. 2차 방정식의 해를 알면 네.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었죠. 내가 만든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최고 차항의 수가 1이고 해가 2, 3이야. 그러면 x-2와 x-3을 곱한 게 0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방정식의 작성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주어지면 f1이 마이너스 2를 한 게 0이죠.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서 몰아버리세요. 물론 안 몰고도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싫은데요?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풀어도 돼요. 자, 어떻게 풀게 될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4개의 예제가 주어져 있죠. 이 안에서 결국에 여기 보이는 요식들이 대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대입됐을 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지? 규칙이 존재해. 규칙이요? 응. 뭔가 어떤 규칙이 존재하죠? 20건이면 여기다가 2배 하면 얘 되지. 2배 하면 얘, 2배 하면 얘, 2배 하면 얘.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바로 fx가 2x다 라고 줬고요. 확인됩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0, 1, 2, 3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여기 있는 게 0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얘는 규칙을 어때요?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때 0 하나만 딱 빼주면 되죠. 이 규칙을 만족하는 애가 1, 2, 3이다. 확인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fx를 지금부터 2x다. fx랑 관계식이 2x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차식이라고 줬잖아요. 1차식인데.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x가 최고 차항의 수가 a고 x-1과 x-2와 x-3을 곱한 거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작성해 버리는 겁니다. 네? 왜요? 아, 저기 이야기한 게 해가 이 식의 해가 이거였잖아요. 아, 네. 이거 가지고 방정식 만든 거죠. 근데 최고 차항의 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쓴 거고요. 됩니까? 지금 이상한데요? 어디 가요? 근데 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하겠냐고요? fx가 그냥 이거가 되면 되는데, 그지? 3차식이라니까? 요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요? 1차식이잖아요. 그럼 fx는 2x라고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럼 fx라는 관계식이 2x가 될 수 없잖아. 네. 근데 나는 지금 요 관계를 만족하는 애가 해가 1, 2, 3이야. 네. 요 식을 만족하는 애가.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방정식을 만들려면 결국에 등호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았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가 누구야? 1, 2, 3이지. 이거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아,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1, 2, 3을 해로 가지는 이런 방정식이다.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바로 fx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걸 알아요? a에 x-1에 x-2에 x-3을 곱하고 플러스 2x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때 요거 하나 더 알잖아요.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이 이거 얼마죠? 마이너 6a 끝이죠? a가 얼마죠? 정답.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 6분의 1로 바뀌겠지? 그러면 fx 완성. 이제 4 대입하면 4, 3, 4 대입하면 3, 2, 1이잖아. 약분되네? 마이너스 1 남네? 4 대입하면 8이네? 7이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나머지 정리해서 같은 유형으로 묶어놨냐면 어차피 숫자를 대입한다라는 관점. 무언가를 대입해서 찾아내죠. 얘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서 식을 이항하고 정리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식을 정리 및 변환하는 과정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었다 해서 나는 이쪽에다 놓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는 문제들이 보통 나머지 정리 쪽에서 가끔 가다가 나와요. 그 항명하는 하나만 더 해볼까? 네, 그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또 이번에는 숫자를 좀 더 크게 한번 가져가 볼까?
이 문제가 바이블에는 나오거든. 바이블이요? 신수학의 바이블 옛날 책에는 있었어. 근데 정석에는 이 문제가 아마 없을 거야. 지금 이 나머지 정리 단원 안에서는. 그래서 예제 문제 만들어 줄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식, 4차식입니다. 네. 2인 4차식이야. 그리고 fx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요. f의 1은 얼마로 할까? 3입니다. f의 2는요? 4입니다. 4요? f의 3은요? 5예요. 확인됩니까? 하나 더. f의 3, 4는 6이에요. 이때 갑자기 f의 0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번에? F의 0이요? 네. 왠지 이 안에서 규칙 발견되잖아요. 1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4 나오고 3 대입하면 5 나오고 4 대입하면 6 나오잖아요. 왠지 느낌상 0 대입하면 2가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식의 함정들이 되게 많이 파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4개의 식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반항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fx는 뭐라고 써요?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5, 4 대입하면 6 규칙 찾기 하는 거잖아. X 플러스 2. 정답.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fx-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x가 될 수 있는 애는 1, 2, 3, 4가 바로 방정식의 해다. 그러면 2하고 바로 한다는 일단 요 방정식이 4차식이니까 해가 4개가 나올 수가 있지?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fx 마이너 x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을 최고차항에서 2라 그랬지? 2배 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끝난 거야. 네. 이제 f0 찾으라 그랬죠? 0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f의 0 여기 마이너스 2죠? 넘깁시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0, 0,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면 되지? 24 거기에 2배니까 48 그래서 얼마다? 이게 끝이죠. 확인됩니까? 근데요. 응. 네. 우린 지금 두 가지 형태를 설명한 거야, 내가. 네. 최고차항 계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나왔을 때. 어쨌든 문제 푸는 방법은 차이가 없어. 동일한 방법으로 따라가셔요. 한 번 더 해요? 아니 저기까지는 됐어요. 그 뭐지?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거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럼 다 했는데? 근데 응. 0을 F0 찾으라고 그랬잖아. 네. F0 여기 있잖아. X한테 0 대입하면 F0 되잖아. 네. 타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대입한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건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이게 0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막 규칙 같은 거 찾아서 저렇게 세운 다음에 넘겨서 저렇게 방정식 세운 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잘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당연하죠.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중간 과정에 하나가 생략되긴 했어. 뭐냐면 이렇게 했지. 이 식 자체를 보통 우리가 뭐 gx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 그럼 gx는 0. 딱 방정식 형태잖아. 네. 그러면 fx는 4차식이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한다고 해도 여전히 4차식이지. gx는 4차식이야. 그 4차식의 해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gx라고 적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럼 gx 4차식 완성했잖아. 네. 끝난 거죠. 이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게 그냥 문제 푸는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을, 즉 방정식을 작성하는 그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문제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규칙을 찾았지. 이 식을 만족하는 얘가 바로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는 거야. 이걸 연결을 짓지를 못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못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하고 막 난리를 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계산 과정이 확 줄어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 넘어가면 한 번 더 할 거야. 그때 가면은 중간에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거쳐서 고차 방정식 될 거거든? 거치면서 방정식이 뭐고 어떻게 된 거고 라는 얘기들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풀이 방법까지가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좀 더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방정식 작성 말고는 괜찮아요? 그럼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네 번째. 진짜 조금만 더 하자.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이제 막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문제들 막 풀었잖아.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나갈 건데, 자, 식을 변형하는 요 방법이 있었죠. 정의의 변환하는 거. 네. 이 방법을 지금 잘 보면은 이 방법을 이제 우리가 형식화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fx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gx에다가 곱하기 qx를 하고 곱하기 더하기 rx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하나의 검산식을 만들어내게 됐죠. 네. 자, 이때 식 정리를 하다 보면 원래 나누는 요 식이 조금 변형이 되겠죠. 두 개의 식으로 쪼개진다거나.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사실은 이렇게도 된다. 얘를 k배한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래 처음부터요? 아니요. 요 식을 만들어 놓고 변형을 하겠답시고 나누는 식을 뭐 2배, 3배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 곱해지는 몫이 K분의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영향이 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느냐? 주어진 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나눗셈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빼고. 그거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거 3번? 고차 방정식 쪽 가면 이게 그냥 문제로 나와.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 2번만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자, 그럼 1, 2번 쪽에서 우리가 하게 보면은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다 보잖아? 재밌는 경우가 등장을 해요. 나머지를 나보고 직접 찾으라고 해서 막 찾아놨더니 0이 된다? 이런 경우가 생겨. 나머지가 여기요? 그럼 이 말은 그건 무슨 얘기야? 나머지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f, x는 gx에다가 곱하기 qx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지? 이때 지금부터 잘 봐. gx는요. qx를 곱하잖아? fx가 되지. 즉 다시 말하면 fx를 인수분해하면 gx랑 qx가 나오는 거지. 그럼 gx는 fx의 뭐예요? 인수죠. 반대로 qx 역시 fx의 인수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인 케이스들에 한해서 나누기, 나머지 정리를 통해 인수분해된 형태를 진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수분해요? 어, 되고 될 것 같지. 나머지가 0이면
딱 인수들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가 0이 되는 요 케이스를 따로 빼서 인수 정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해야 될 65쪽, 66쪽, 6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문제는 뭔가 되게 많은데 이게 고작 전부라니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되십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근데 내용 자체는 이게 전부예요. 즉 나머지 정리, 뭔가 숫자를 대입하거나 뭔가를 막 하겠죠. 나눗셈을 뭔가를 막 하겠죠. 그랬는데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과 나머지, 목과 나누는 수가 원래식의 인수가 된다. 즉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도 되겠죠. 굳이 반드시 나머지 정리에 하나지 않더라도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 중에 내가 막 나누게 했을 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딱 나오는 순간 나누는 식은 인수가 되겠죠. 목도 인수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나누는 식을 내가 찾아낸다면 나눗셈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야,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바로 인수분해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인수정리 때문이에요. 확인됩니까? 조립제법 다시. 조립제법이 뭐라고? 나눗셈을 쉽게 하는 방법이었잖아. 근데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가 0이 되기만 한다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면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인수분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조립제법을 인수분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요 정리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조립제법의 인수분해로의 이용입니다. 인수분해로? 네,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모양,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으로 살짝의 수정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잖아요. 원래는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대입하면. 근데 나머지가 있으면 0이죠. 그러면은 원래식도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단계. 원래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미지수 값을 찾습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걸 찾는 방법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찾게 되냐면요.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해 상수항의 약수로 찾아요. 원래는. 근데 이건 그냥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린 뭐 할 거냐? 그냥 원래식 있죠. 원래식에다가 0,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딱 7개만 대입해 보세요. 이거 대입하다 보면 무조건 0 되는 애 나옵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찾았죠? 바로 우리 뭐 하면 돼요? 조립제법 진행하시면 돼요. 즉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걸 찾으면 그냥 바로 그걸로 조리제법. 네. 자, 보여드릴게요. 아, 네.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마이너스 1. 그렇죠. 대입합이 0 되죠. 그러면 따오자. 1, 1, 1, 1을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아니, 여기 0이죠. 0. 나머지 0 되는 거 확인했죠.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식이 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x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네. 이쪽은요, 상수 1차, 2차죠. 그러면 바로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되십니까? 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조리제법을 써먹을 수가 있다. 네. 확인됐죠? 네. 확인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67쪽까지만 합시다. 아, 네, 다 하셔도 돼요, 이제. 67쪽까지가 숙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RPM에서는 선생님이 만약에 물어보시면 인수 정리까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타임 빠르게 지금 끝이 났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는 3단으로 돌아가서, 2단으로 돌아가서 인수분해 수업 할 거예요. 인수분해, 혹시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할 때 공식 몇 개 배웠는지 기억나니? 인수분해가 공식이 있나요? 응. 전혀 들어본 거 없어? 공식이 있어요? 오, 11개나.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까지만 따? 그러면 2차식 중에서도 항이 3개짜리밖에 안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2차식 중에 2차식인데 항이 4개짜리. 하긴 4개짜리예요.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거 안 해봤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한 문자만 있을 때요. 어떻게 해요? 아니, 한 문자만 있으면 안 되지. 한 문자가 2개여야지. 한 문자만 있으면 2차식이면은 항이 3개밖에 안 될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시다.